입장문과 한강 바닥. 안녕하세요. 며칠간 준비한 입장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사실 전 거들기만 하고 정민이 엄마가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전 사실 리뷰를 잘 안 봐서 아이 술버릇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나 신경 안 썼지만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싫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성 중에도 의욕은 계속 생기고 신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티셔츠까지 같이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오전에 많은 분들께 전달드렸는데 전문을 실어주신 유일한 아래 기사 감사드립니다. 혹 또 시비가 생길지 모르니 입장문 전문은 아래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장문 전문이 실린 링크 글은 지난 영상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표한 토양과 양말 관련해서 토질 전문가께서 비분관계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육지의 매립토도 아닌 하상의 자연 퇴적층은 주변 흙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 퇴적토는 상류로부터 실려 내려온 흙이 골고루 가라앉아 퇴적하기 때문입니다. 위치나 유속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상류와 하류를 분리할 수는 있지만 10m 내외의 흙이 주변 흙에 비해서 독특한 토성을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표준 오차라고 해놓은 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양말에 흙물을 들일 토사 성분은 최소 실트, 모래 굵기 이하의 입자인 점성토나 유기토가 되어야 합니다. 강변 근처 불과 몇 미터 이내도 강 안쪽과 토양 성분이 비슷한 점성토 등의 성분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흙은 흙탕물이 쉽게 나고 양말에 오염되기 매우 쉽습니다. 신발이면 더욱 오염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말로 10m 이내의 흙은 나오지 않고 딱 10m 부분의 퇴적토만 나왔다면 정민이는 공중으로 날아간 건가요? 화재를 갯벌이 있는 바닷가로 돌려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양말을 신은 채로 갯벌 입구부터 한 20m 정도 바닷가에서 바다 안쪽으로 걸어갔다고 해보지요. 20m 안쪽 갯벌도 위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이 양말에 묻은 흙은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묻은 흙인지 확인할 수 있겠는지요. 원소 조성비가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는 걸 들었다. 이건 단순히 원소 조성비가 그냥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상 태적토는 위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비슷한 성분이 상류로부터 내려와서 유속 등의 영향으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퇴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육지 토양은 아니다. 이건 육지 토양과 하삭 태정토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육안으로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수는 수중 오염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사건 정황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상 퇴적토를 보면 뻘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강 입구라도 뻘이 있으면 발로 밟으면 물이 흐려지고 발이나 신발, 양말에 쉽게 오염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하상 퇴적토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 동네 개울에 들어가면 검은 맑은 물이 바닥의 흙 때문에 검은 흙탕물로 변해서 발이나 양말에 흙물이 들었을 겁니다. 이 개울의 흙도 하상 퇴적물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발표라는 느낌이 드네요. 괜히 애꿎은 양말만 등장해서 제 누나가 정민이가 신던 양말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네요. 경찰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보내나 했더니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브리핑을 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하루도 그냥 놔두지 않네요. 여러 언론사에서 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준비할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말에 시간이 나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조까지는 경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대응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 관련 사항은 할 얘기가 많지만 주말편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Q&A 관련 사항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편성해 주시니 고마울지 모르지만 물론 저를 위한 것은 아니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티즌 의혹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1.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한 이유.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간 사이. 미해결. 친한 사이였지만 작년부터 A가 몸을 만드는 사유로 술 먹은 적이 별로 없고 특별히 본과 들어온 뒤 시험에 집중하느라 술 먹은 적이 거의 없으며 둘이 먹은 적은 더더욱 없는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술 마시자고 한 게 특별한 겁니다. 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의혹이 필요 없죠. 왜 갑자기 안 먹던 술을 그것도 한밤중에 궁금한 건데 그냥 평소 친한 사이다. 이건 아닙니다. 4. 친구가 자는 정민이의 주머니를 뒤적임. 짐을 챙기고 깨우는 장면. 미해결. 목격자 라마의 진술 중 라의 진술만 나열하였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취 상태라고 항시 주장하는 A의 생각이지 목격자의 진술이 아닙니다. A가 왜 그랬는지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A는 취했다고 하니 불가능하고 목격자가 그랬다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지. 5. 골든건. A는 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미해결. A의 대리인이라는 원앤 파트너스의 입장문을 보면 업로드된 영상 중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둘이 찍은 동영상은 업로드된 적이 없습니다. A의 사진을 인스타에 DM으로 두 명의 친구에게 각각 보낸 것은 확인되었지만 어디에도 업로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어디에 그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하니 단순히 A의 진술을 서술한 것이지 수사의 결과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A의 진술을 답으로 단 게 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6. 정민이 휴대폰 가져간 것. A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서 확인 중. 당연히 미해결. 7. A 휴대전화 은닉 폐기. 한강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미해결. 그러니까 찾고 있는 것이겠죠. 8. A의 휴대전화를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하루 만에 바꿈. 분실 신고나 해제 없이 임시 개통. 미해결. 의혹은 왜 찾아보려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하루 만에 개통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인 관련 1. 정민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음. 물놀이 영상 입수. 정확한 입수 경위 확인 중. 미해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황당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민이 물놀이 영상을 입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럴까봐 어제 입장문에서 해외에서 스노클링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A가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물놀이를 했다고 13도의 한강물에 들어간다는 게 논리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영장에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은 누구나 13도의 더러운 한강물에 옷을 입고 새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6. 정상인도 걷기 힘든 곳을 상처 없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힘들다. 정민이 양말의 토양 성분이 10m 떨어진 강바닥 토양과 유사, 의복에 특이사항 없다. 미해결. 이건 어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는데 강상류와 하류의 토사 성분이 다르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그 좁은 곳에서 10m 떨어진 곳이 같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부분의 토사 성분은 대부분 비슷하고 양말에 묻어 있다. 차라리 그러던지. 어쨌든 정민이는 익사니까 끌려가든 걸어 들어가든 강바닥을 밟았겠죠. 강바닥을 안 밟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토양 성분이 없다면 둥둥 떠서 가든 날아가든 했겠죠.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동문서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것은 A의 티셔츠까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그런 궁금증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토양 성분도 있으면 A의 신발에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은 왜 해주면 안 되는 것인지. 7. A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택시기사의 진술, 세차 시 좌석이 젖지 않았다. 미해결, 이건 네티즌의 의혹이지만 기가 막혀서 적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 줄 신발을 버렸는데 그 얘긴 쏙 빼고 택시 세차 얘기만 있네요.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택시 탔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세차를 바로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참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네요. 8. 낚시꾼 진술, 탐문조사 및 일치된 진술, 일부 해결, 포렌식까지 하셨다는데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겠죠. 이건 그분들이 봤다는 게 정민이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입니다. 9, 10, 11. 낚시꾼 미구조 사유, 손정민 일치 여부, 정확한 목격 여부, 시원하다는 듯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 들어감, 미해결, 몇 분간 목격했는지 정말 소리가 났는지 알 수 없음, 13도의 더러운 물에 시원하다고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음, 실종 신고 전원 관련성 없음, 신원 특정 노력 중, 불신, 애초에 낚시꾼의 목격에 뇌문항이나 할애한 것이 이걸로 밀어붙여 정민이의 자진 입수로 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임. 앞에서 언급한 1번과 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안타까움. 계속 반복이지만 평소에 물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정민이가 예전에 물놀이를 한 적이 있다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더러운 한강물에 술 먹고 새벽에 13도의 물에 시원하다고 하면서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12. A의 의복. 일부 임의 제출. 특이사항 없고 세탁되어 토양 검출 없음. 미해결. 결정적인 신발과 티셔츠는 사건 이틀 만에 버렸다는데 전혀 의혹을 갖거나 수사한다는 얘기 없음. A 의혹 1. 경찰 수사 비협조 참고인 조사 포렌식 전부 동의 미해결 이 부분은 A 변호사 얘기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혹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버렸고 충분히 경찰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가졌고 변호사와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어렵다면 경찰이 얘기할 사항이겠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건지 모르겠네요. 이 유력 인사 전부 사실이 아님. 의혹이 생김. 이건 네티즌이 제기한 것이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갑자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니 오히려 의혹이 생겼습니다. 서초서는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리핑을 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민이와 저를 미워하고 A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번 피꺼소 편에서 얘기했는데 언론사에서 A와 정민이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할 때 그 경찰은 서초서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의 누군가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서초서에 항의했을 때 언론인과의 접촉을 갖는 서초서 직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합뉴스 TV 강모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경찰은 누구일까요? 서초소가 아니면 서울청밖에 없습니다. 이후 모든 브리핑은 서울청에서 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수사한다고 하면서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내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누가 내고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만나고 있는 서초소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서울청이 브리핑을 한다고 언론사에서 알려줄 때마다 우리 부부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언론몰이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오늘 블로그 내용과 어울리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정민이 사진을 좋아하시니 말미에 붙입니다.